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환경오염, 기후변화, 이런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 문제들,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 실마리를 경제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학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죠. 이중구 이창영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을 바탕으로 환경 문제라는 이 거대한 퍼즐을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두 학생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유명한 이야기로 시작해서요. 환경 문제의 핵심 원인인 외부 효과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겁니다. 그리고 정부와 시장, 각각 어떤 해결책을 내놓는지 비교해 보고요. 마지막엔 시야를 지구 전체로 넓혀본 다음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싹 정리하고 여러분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모든 환경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클래식한 이야기죠. 바로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런 평화로운 마을을 상상해 봅시다. 마을 한가운데에 아주 넓고 푸른 목초지가 있어요. 근데 이 목초지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소를 데려와서 풀을 먹일 수 있는 말 그대로 공동의 재산인 거죠. 어때요? 모든 게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교수님, 모든 농부가 자기 이익만 생각해서 소를 한 마리씩 더 키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정말 핵심을 짚은 질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각자 나한테는 이게 최선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할 때 과연 전체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 결과가 바로 이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농부 한 사람 입장에선 소 한 마리를 더 풀어놓는 게 무조건 이득이거든요. 하지만 모든 농부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목초지에 풀이 자라는 속도보다 소들이 풀을 뜯어먹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겠죠. 결국 목초지는 완전히 황무지로 변해버리고요. 나중에는 아무도 소를 키울 수 없게 되는 모두에게 비극적인 결과가 찾아오는 겁니다.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모여서 집단 전체에는 아주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는 정말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런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환경 문제는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경제학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외부 효과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이게 1952년 영국 런던의 모습입니다. 정말 끔찍하죠? 당시 런던에서는 공장 굴뚝과 가정집 난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석탄 연기가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서 도시 전체가 아주 짙고 독한 안개, 그러니까 스모그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런던 데스모그 사건 때문에 불과 며칠 만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무려 1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염이라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교수님, 그렇다면 공장들이 내뿜은 오염 물질은 결국 다른 모든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으로 그 대가를 치른 셈이 되는 건가요? 와,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을 짚어줬네요. 공장들은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만 생각했지 자신들이 내뿜는 연기가 시민들의 건강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던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바로 외부 효과, 특히 지금처럼 해로운 영향을 미쳤으니까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염이라는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시장 가격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에게 슬쩍 떠넘겨진 거죠. 일종의 보이지 않는 비용인 셈입니다. 이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원인 계속해서 비효율적으로 낭비될 수밖에 없어요. 자, 문제의 원인까지 파악했으니까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이 외부 효과라는 까다로운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접근법은 바로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겁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법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직접 통제하는 규제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시장의 원리를 이용해서 사람들 스스로 행동을 바꾸게 만드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죠. 우선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세금을 매겨서 오염을 해결한다는 게 좀 신기한데요?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정부가 쓰는 가장 대표적인 시장 기반 도구가 바로 피구세라고 불리는 오염세입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정부가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공장에 그 오염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피해의 액만큼을 정확하게 계상해서 세금으로 딱 매기는 겁니다. 그럼 공장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더 이상 오염을 공짜로 내뿜을 수가 없게 되죠. 그 외배 비용이 세금이라는 형태로 공장의 내부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비용의 내부화라고 합니다. 결국 공장은 비싼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오염을 줄이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꼭 정부가 나서야만 할까요? 어쩌면 정부 없이 시장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조금 다른 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콕스 정리입니다. 아니, 교수님, 애초에 시장이 만들어낸 문제를 어떻게 시장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건가요? 좀 회의적인데요? 하하, 그렇죠. 아주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아니, 시장이 만든 문제를 시장이 어떻게 풀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아주 특정 조건만 만족된다면 정부 개입 없이 당사자들끼리의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아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혁신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벨상까지 받은 코즈 정리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끄러운 기계를 돌리는 사탕 공장 바로 옆에 조용한 환경이 정말 중요한 병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소음이라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죠. 이때 만약에 조용할 권리가 병원에 있다거나 혹은 반대로 소음을 낼 권리가 공장에 있다는 소유권이 법적으로 명확하고 둘이 만나서 협상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거의 없다면 정부 없이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병원이 공장에 돈을 주면서 소음 방지 시설 좀 설치해 주세요라고 하거나 반대로 공장이 병원에 보상금을 주면서 기계를 계속 돌리게 해주세요 하는 식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좀 지역적인 작은 규모의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논의를 우리 모두가 직면한 지구 전체의 환경 문제로 한번 확장해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이게 바로 인류가 마주한 가장 거대한 공유지의 비극이자 외부 효과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는 전 인류가 함께 쓰는 공유지잖아요. 그런데 각 나라가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뿜어내는 이산화탄소, 또 소 같은 가축들이 배출하는 메탄가스가 이 공유지를 오염시키고 지구 전체의 온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고스란히 함께 받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기후협약을 맺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파리 기후변화협약 같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국경을 넘나드는 거대한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규칙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탄소세나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같은 정책들도 알고 보면 전부 오늘 우리가 배운 경제학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하고 굵직한 개념들을 많이 다뤘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만 딱딱 짚어서 정리하고 다 같이 고민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그 시작점인 공유지의 비극을 봤고요.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시장이 계산하지 못하는 외부 효과, 즉 보이지 않는 비용 때문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 같은 칼을 뼈드는 방법과 아니면 특정 조건 하에서 시장 스스로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코주 정리라는 두 가지 큰 접근법을 살펴봤죠. 그럼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환경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언제 정부의 개입을 믿어야 하고 또 언제 시장의 자율적인 해결 능력을 믿어야 할까요? 정부의 개입과 시장의 자유, 이 두 가지 해결책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어떤 문제에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정답일 수 있고 또 다른 문제에는 시장의 효율성이 더 나은 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